직업상담사 2급 실기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으로 제가 공부했던 방법입니다.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2019년도 직업상담사 1급을 공부할 때도 직업상담사 2급 공부했던 방법으로 취득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필기 합격일은 2014년 6월 5일이고 직업상담사 2급 실기 합격일은 2015년 5월 29일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실기 공부 중에 취업이 되어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퇴사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간혹 필기 합격 이후에 이런저런 이유로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공부가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저 역시 같은 상황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실기 공부 기간은 3주였습니다.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따라서 공부 기간은 달라집니다. 저는 일을 그만두었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3주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공부 기간과 비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실기시험 일정에 맞추어 한 달 전에 퇴사를 했고 3주 동안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외우는 것보다 저에게 가장 큰 걱정은 글씨체였습니다. 제가 쓴 메모조차 가끔 알아볼 수 없는 악필이었기 때문에 과연 채점하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실기시험을 한 문제를 제외하고 완벽하게 작성했다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낮은 점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점수가 낮은 이유는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씨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저도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시 공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매일 공부를 했으며 10시부터 2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도시락 2개와 다량의 초콜릿을 지참하고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지켰습니다. 처음 첫 주는 실기시험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는지, 출제 빈도는 어떤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수정을 거쳐서 답안지를 완성했습니다. 남은 2주 동안은 암기에 집중했습니다. 암기량이 많은 것도 문제이긴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맞는 답을 헷갈리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 파일 3개를 만들게 됩니다. 우선 실기시험 유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기를 합격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글자만 외워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문제를 안 보고 제시된 답안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기는 서술형입니다. 앞글자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은 같지만 필기와 실기 공부법은 다릅니다. 실기는 문제와 답을 연결해서 정확히 외워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외워야 할 학자와 이론이 너무나 많고 비슷해서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A 학자의 문제에는 A 이론을 써야 하는데 어설프게 외우면 B 이론이나 C 이론을 작성하게 됩니다. 3가지를 쓰라고 하니까 내가 외웠던 3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 3단계가 탐색 단계, 전환 단계, 행동 단계인지 진단, 명료화 및 해석, 문제 해결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필기와 실기 문제 유형의 차이가 이해되셨나요? 필기의 경우 객관식이라 앞글자만 외워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맞출 수 있지만 실기의 경우 서술형이기 때문에 제시된 문제에 어떤 답을 써야 하는지 문제와 정답 키워드를 이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답만 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일주일 동안 답안지와 공부 파일을 만들었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효율적인 방법이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최신 문제 1회분을 한글 파일로 만듭니다. 기출문제는 문제집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시기에는 문제집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종류가 많았습니다. 지난주에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확인했는데 인터넷보다 오프라인 서점에는 종류가 적었습니다. 서점에 미리 재고를 확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문제는 예시로 만들어 놓은 문제로 실제 2020년 3회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 제작 기준 가장 최신 문제가 2020년 3회차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문제집을 보면 해당 문제가 몇 년도 몇 회 시험에 나왔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을 만드는 이유는 문제별 기출 빈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몇 년도에 나왔는지 보다는 몇 번이 출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번 문제를 보면 2020년 1회, 2019년 2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번 문제처럼 횟수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1회, 2회, 신규 문제 등으로 기출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되었다면 횟수를 정해서 색을 구분합니다. 저는 4회 이상을 빨간색으로, 2회 이상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신규 문제도 결국은 다 외울 겁니다. 외우는 우선순위를 위해서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저는 12회분 4년치에 대한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 최신 문제를 타이핑합니다. 2020년 2회가 됩니다. 1번 문제를 보면 체계적인 상담 진행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을 위한 3단계 모델을 쓰고 각 단계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020년 3회 1회 문제로 정리했던 부처의 집단 직업상담 3단계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쓰다 보면 같은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변경해서 출제가 되는지 아셔야 실제 시험장에서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정리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기출 빈도가 자동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본인에게도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꼭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는 유형이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산 문제 포기하지 마세요. 이 작업을 통해서 직상이급 문제라는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타자가 느리다면 힘드시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작업이 아닙니다. 파일 3개를 만들 건데 이 문제 파일만은 꼭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상이급 문제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만 나와 있는 파일로 기출문제 빈도를 확인합니다. 자주 나온 문제가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부터 공부를 합니다. 정해진 양이 있다면 순서대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만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을 대비할 수 있으며 공부하기에 용이합니다. 답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일 경우 나도 모르게 답을 보게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복습할 때 답이 보이는 문제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파일은 기출 빈도와 함께 복습할 때 문제만 제공함으로써 실제 시험 상황을 연습하기 위함입니다. 이번에는 답안을 알게 됩니다. 직상이급 문제 파일을 복사해서 직상이급 답안이라고 이름을 변경합니다. 문제에 있는 파일에 정답을 작성합니다. 저는 이 작업을 3일 정도 나누어서 했습니다. 단시간에 가능한 작업이 아닙니다. 어차피 답이 쓰여 있는 것을 굳이 옮겨 쓰는 이유는 문제집 그대로 답을 옮겨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길지도 짧지도 않게 본인의 기준으로 본인에게 맞는 답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진짜 안 외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본인에게 맞게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교재답을 그대로 외운다면 이 파일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직상이급 답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문제와 답이 있는 파일로 실제 시험을 위해서 정의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지속적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답안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나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은 줄이면서 완성합니다. 이 파일을 만들면서 공부하지 않을 문제는 과감히 버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공부할 문제를 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줄인 답안지를 만듭니다. 직상이급 답안 파일을 복사해서 직상이급 줄인 답안이라고 변경합니다. 이번에는 앞글자를 따서 줄인 답안을 만들게 됩니다. 답이 서술형이기 때문에 복습을 할 때 답을 매번 다 작성하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답을 다 외우고 반복적으로 복습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한 파일로 문제에 맞는 답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용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는 답안만 쓰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문제를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앞글자를 따는 것보다는 문제에 따라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직상이급 줄임 답안이 완성되었습니다. 문제와 줄임 답이 있는 파일은 복습용으로 사용합니다. 답을 정확히 외우는 과정을 마친 후에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답안으로 계속 복습을 하면 시간적으로 부족합니다. 정확히 답을 외웠다면 줄임 답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와 답을 문장화시킨 후에 자주 노출을 시켜 익숙하게 만듭니다. 이 파일로 문제와 답을 연결시키는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만들면서 줄임 답안 만드는 예시를 몇 개 만들어 봤습니다. 해당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 구성타당도를 분석하는 방법 3가지를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요인분석입니다. 물론 각각에 대한 상세 설명은 직상 2급 답안 파일에 있는 것이고 지급 한 줄로 만드는 것은 줄임 답안에 들어갑니다. 저는 줄임 답안으로 구성은 변수가 있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앞글자만 따다 보면 너무 많아지고 단어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장으로 만들고 문제 단어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장으로 만들 때는 어떤 음절이 줄임말인지 기억을 해야 하는데 색상으로 표시를 하면 기억에 도움이 됩니다. 보디는 정신역동적 직업상담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 5개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직업 선택에 대한 불안, 확신의 부족입니다. 저는 줄인 답안으로 보딘의 의지는 정직하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실제 답을 쓸 때는 지는 자가 되고 하는 확이 되어야 하지만 자주 반복적으로 문장을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생애진로 사정 구조 4가지를 설명하시오. 라는 질문의 답은 진로 사정, 전형적인 하루, 감정과 장애, 요약입니다. 줄임 답안으로 생애진로 사정은 전형적인 진로의 감정을 요약한다 라고 만들었습니다. 앞글자로만 구성할 필요 없이 문장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12회분 파일 3개를 만듭니다. 문제만 있는 파일, 문제와 답이 있는 파일, 문제와 줄임 답이 있는 파일. 각 파일별로 활용법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주의사항입니다. 시험 문제는 20문제 전후로 출제가 되는데 신규 문제와 계산 문제를 먼저 확인하신 후 본인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작성하시면 됩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실기시험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글씨체나 글씨 쓰는 속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실히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안 작성 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단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시간 반이 지나면 퇴실이 가능합니다. 나가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정해진 시간 다 채우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1급이나 2급 실기시험 시 거의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실기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직업상담사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최프로였습니다.